시어머니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설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멍해졌어요. 가족들도 모르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비밀 연애. 하지만 그 사랑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과 상상도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저희 가족의 폭풍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서울 근교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은 바쁘게 사는 틈틈이 SNS 구경하는 게 작은 낙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잠깐 커피 한잔하며 SNS를 넘기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스르르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순간 손가락이 멈추더라고요. 거기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와 서로 꼭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거의 반사적으로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맞아? 단순한 기념사진이라기엔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뭔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봐온 어머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이라니? 그 밑에 달린 댓글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실버타운 공식 커플 탄생. 이렇게 늦은 나이에 로맨스라니 부러워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실버타운 공식 커플? 우리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돼? 나 좀 봐봐.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뭔지 좀 봐봐. 남편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엄마 친구랑 찍은 거 아니야? 친구 손을 그렇게 잡고 찍어? 아, 그냥 장난일 수도 있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눈엔 그게 그냥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댓글 봤어? 공식 커플이라고 하잖아. 에이, 누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쓴 댓글이겠어?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거지.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문제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일로 걱정 끼치겠어? 라는 쪽이었고, 저는 아니, 뭔가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라는 쪽이었죠.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말수도 적으시고 감정 표현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죠. 큰 소리 한 번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차분하고 조금은 외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혼자 견디고 또 견디셨죠.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밥을 차려 드시고 혼자서 병원도 다니시고 그러면서도 저희에게는 나는 괜찮아.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환하게 웃고 계시니 솔직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걸까? 왜 숨기신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한번 가보자. 직접 보면 느낌이 오잖아. 그냥 엄마 믿고 지켜보자. 아니, 난 그냥 진짜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보고 싶어. 결국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없이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남편도 초조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설마 별일 있겠냐며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SNS 속 사진과 댓글, 그 사진 속 시어머니 표정은 분명 친구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새로운 삶, 그 남자와의 관계, 우리가 모르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 복잡한 생각 속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 가자. 한껏 긴장한 채 입주민 전용 출입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날, 저희 부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짐을 옮기고 방 정리도 도와드렸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괜찮아. 여기 보니까 다들 나랑 비슷한 나이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애써 밝게 웃으셨지만 우리가 돌아서자마자 텅 빈 방에서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살던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혼자 있다는 것. 그 외로움과 불안함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겠죠. 혼자 먹는 저녁밥,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어머니는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 실버타운 동호회 게시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동호회 신규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쿠킹 클래스 레시피 나눔, 요리라면 자신 있던 어머니는 그래,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날 수십 명의 회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죠? 같이 계란이나 갈까요? 밝은 미소로 말을 건넨 남자. 바로 사진 속의 그분 정우님이었습니다. 요리를 끝내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리하던 중 정우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건네받는 따뜻한 관삼이 고맙기도 하고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동호회 모임 뒤 작은 카페에서 둘만의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하게 날씨 얘기, 음식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연도 꺼내게 됐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다면서요? 네, 둘이나 있어요. 다 결혼해서 제 살림 차렸죠. 그럼 따님은요? 딸은 없고 며느리가 딸처럼 잘해줘요. 서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님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혼자 지내보니까 그게 더 힘들어서 결국 여기 들어오게 됐죠. 어머니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동호회에서만 아니라 아침 산책길에서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일찍 안 나오면 하루가 길더라고요. 처음엔 멀찍이 걷다가 조금씩 발걸음이 가까워졌고 어느새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시간.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가 텅 빈 가슴을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도 산책길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두 분 사귀세요? 이런 농담을 건네던 입주민들도 점점 두 사람의 다정함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저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런 시선이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정우님이 항상 곁에서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된 거죠. 라며 웃어주는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오기 전까지 어머니는 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웃는 법조차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죠. 그런데 정우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머니 얼굴엔 조금씩 밝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실버타운 중앙 산책길을 걷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 그리고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정우님. 멀리서 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정우님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다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순간 걸음을 멈추고 우리 부부를 발견한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야? 당황한 듯 손을 급히 놓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손을 놓긴 했지만 이미 모든 걸 본 우리는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겸사겸사 왔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정우님 앞에 섰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와서 놀랐네. 정우님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실버타운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실버타운 생활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일부러 밝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응, 뭐 그냥저냥 잘 지내. 여기 사람들도 다 좋고. 정우님은 굳이 말을 보태지 않고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 SNS에 같이 나오셨던 분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 그게 그냥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 아이고, 그냥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정우님이 먼저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조금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친구?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 손끝 하나, 서로 눈 마주치는 순간순간에서 그저 편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정우님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피어나는 그 미소는 저희 가족들과 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요즘 두 분 자주 같이 다니신다고 하던데 제가 일부러 살짝 떠보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정우님이 능청스럽게 넘겼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들고 연신 마시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새로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카페에서 나와 시어머니와 정우님이 다시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도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표정 봤어? 응, 나도 봤어. 그 표정엔 설렘과 행복도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과 걱정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하고 계셨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시어머니와 정우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난 후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우리 부부의 마음은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그분이랑 사귀는 것 같지? 제가 먼저 입을 열자 남편은 운전대만 꼭 쥔 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신 걸까? 엄마도 우리 눈치가 보이셨겠지. 서운함과 걱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 과연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라는 막연한 의문까지. 차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네. 목소리는 밝게 들렸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그냥 뵙고 싶어서 갔던 건데. 남편은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드디어 입을 여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너희한테도 말해야 할 것 같다. 정훈 씨랑 그냥 친구는 아니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우리 부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 시간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TV 보는 것도,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이불 속까지 스며드는 그 외로움이 숨이 막힐 정도였어. 그런데 정훈 씨랑 있으면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입술을 꼭 깨문 채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괜히 이런 얘기하면 너희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나도 몰랐다. 근데 사람이 나이 들어도 설레는 감정이 생기더라. 솔직한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그분 진짜 괜찮은 분이야? 남편의 목소리엔 걱정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알아. 나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 근데 그 사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우리 남편의 엄마로만 봐왔던 저는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의 시어머니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렘, 외로움, 불안, 행복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 안에 뒤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이 정말 진심일까? 혹시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용해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쉽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고민 끝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되면 한번 모여서 엄마 문제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식간에 시누이와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엄마 아프신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요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뭐야, 그게 뭔데? 무슨 일인데 숨겨? 남편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우님의 관계는 드디어 가족 전체 앞에 공개될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의 연락을 받고 시누이, 시동생 부부까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 불렀어요? 동서는 괜히 긴장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도착해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지만 어딘가 잔뜩 긴장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자리에서 본인 인생 가장 큰 결정을 직접 말씀해야 하는 날이니까요.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신우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 뜻도 듣고 우리도 솔직한 얘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손을 가만히 모으고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들 모였으니까 이참에 내가 할 얘기 할게.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내가 실버타운 들어가서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많이 웃고 많이 편해졌어.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서가 가장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평생 뒷바라지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시동생도 눈을 부릅뜨고 따졌습니다.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신우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야. 7년 동안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병원 다니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몰라.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나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로만 살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이제야 알겠더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너희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숨긴 건 잘못이야. 근데 이 사람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한 선택이야. 아니, 어머님,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재산 보고 그분이 접근하신 거면 어쩌시려고요? 동서는 결국 참아왔던 속내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 얘기구나.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 내 재산 한 푼도 손 안 대. 나보다 더 검소하고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너희 엄마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저희가 반대하면 그분 안 만나실 수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지킬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가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자식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싸늘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가방을 챙겨 실버타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은 서로의 감정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진짜 사랑을 찾으신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하셨던 걸까? 그날 밤 쉽사리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시어머니는 가족과의 연락을 한동안 피했습니다. 카톡의 사진은 올라오지만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고 전화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 정우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가실래요? 오늘은 시장 한번 같이 가실까요? 서로를 챙기고 맛있는 걸 보면 나눠 먹고 작은 일상도 함께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 속에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처럼 떠돌던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젠 공식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같이 산책 가세요. 아유, 부러워. 나도 저런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식당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서로 챙기는 모습은 이미 실버타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부러움과 응원의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시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정훈 씨 말이야. 전에 같이 살던 여자랑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다면서?
나도 들었어. 그 여자 돈 다 빼돌렸다고 하더라고. 몇몇 입주민들은 과거 정우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슬슬 흘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순 씨, 재산이 꽤 있으시다며 혹시라도 그 남자가. 그 말끝은 차마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미순 씨, 저희가 괜한 말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함께 운동하던 이웃의 걱정스런 목소리, 그리고 직접 듣게 된 정우님의 과거 소문들로 인해 시어머니는 한동안 혼자 방에 앉아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우님과의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먼저 문자를 보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 오는 날이면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까지도 정우님은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설마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의심과 믿음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결국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은 씨, 혹시 전에 같이 살던 분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시어머니의 물음에 정우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 얘기 들으셨구나. 정우님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하고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서로 돈 문제로 조금 복잡하게 끝났죠. 제가 그분 돈을 빼돌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투자했다가 실패한 건데 나중에 다 저만 나쁜 사람 된 거죠. 정우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오해받는 거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정우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난 정은 씨 믿어요.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난 우리 둘 사이에서 느낀 걸 믿어요. 정우님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맙다는 듯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다짐과는 별개로 실버타운 안팎에서 정우님을 향한 소문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몇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한정훈 씨 과거 확인 요청이라는 공식 문서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우님의 사랑이 비로소 평온해지는가 싶었던 순간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또 다른 폭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 정우님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희들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우리 앞에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이거 진짜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저의 말에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걱정돼. 엄마가 너무 그분한테 마음을 다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결국 저희는 조용히 정우님에 대한 정보를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과거 소송 기록을 요청하고 인터넷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건넨 자료 봉투 안에는 정우님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 동거녀와의 금전 분쟁, 투자 실패 후 이어진 법적 다툼,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진술서까지. 이거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을까?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몰랐다면 큰일이고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라면 엄마가 진짜 많이 외로우셨던 거야. 남편의 말에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두 사람은 다시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남편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거실에 앉은 저희 네 사람.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괜한 걱정인 거 알지만 이건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동안 시어머니의 손끝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님 이름이 적힌 법원 기록, 재판 과정에서 오간 문서들, 전 동거녀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까지. 너희가 이걸 왜? 엄마, 저희가 정우님을 미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게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걱정? 그게 걱정이라고? 너희는 내가 늙어서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 내가 정훈 씨 과거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그 여자한테 얼마나 당했는지도 다 알아?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 없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시는 건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래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롭다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엄마도 기댈 사람이 필요해. 엄마, 저희가 이러는 거 엄마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걱정하는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 포기 안 해. 그 말에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실버타운을 나서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의 물음에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마음도 이해되는데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 아니야, 어머니를 지키는 것도 우리 역할이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 안에서 도는 정우님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했고 몇 명은 그 소문을 더 부풀리며 정우님을 위험인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점점 정우님을 향한 주변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님과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이런 소문 계속되면 당신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정우님은 담담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가 곁에 있어 주신다면 그 어떤 소문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참 좋은데 내가 괜히 당신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정우님은 그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만 믿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훈 씨랑 요즘 아주 사이 좋다면서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난 정훈 씨랑 같이 살던 여자예요. 아줌마도 곧 그 사람한테 뼈저리게 당하게 될 거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시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정훈 씨, 여기서 이런 얼굴하고 살고 있었어? 정우님의 전 동거녀가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정우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까? 이 사람 돈만 보고 여자들한테 붙는 사람이야.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채 로비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우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전 동거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진실은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당신이 투자한다고 정훈 씨 돈까지 끌어다 쓴 거, 당신 사업 망하면서 정훈 씨한테 뒤집어 씌운 거. 시어머니는 이미 정우님과 함께 과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전 동거녀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이 사람 놓지 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놓지 못해서. 전 동거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어쨌든 저 남자 믿고 살다가 결국 다 뺏길 거라고요. 그렇게 외치며 전 동거녀는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라는 입주민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정우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우님은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상처를 시어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저 혼자 안 견뎌도 되죠? 정우님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살며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소문도 오해도 과거의 상처도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훈 씨 과거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 저와 남편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도 한번 제대로 만나 뵐게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우님은 실버타운에서 공식 커플로 자리 잡았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지켜야만 했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로 말입니다. 우리 남은 날들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늦은 나이지만 가장 순수한 사랑을 만나 비로소 편안한 웃음을 되찾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실버타운 정원에 스며들던 어느 봄날, 시어머니는 정우님과 함께 작은 텃밭에서 꽃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면서도 시어머니 얼굴에는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더 밝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얼마 만에 느끼는 건지. 시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자식 걱정, 세상 눈치, 자신을 가두던 온갖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게 된 지금.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저 늙어서 외로워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이. 그 관계가 그 어떤 젊은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식들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시누이도 진심이 담긴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우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저렇게 행복한 표정 처음 봐. 하며 뭉클해하곤 했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가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볼까요? 정우님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고도 애들 아버지랑 단둘이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설레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가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정우님이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손의 온기가 서로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카톡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 세상 어떤 화려한 배경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부모님의 새로운 사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